외국관님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음. 자, 우리 매일 복귀를 하죠. 그죠? 2차전지에 관해서 소주를 올려놓고, 또 어제는 제가 한미반도체도 올려놓고, 네, 노타나 제주반도체가 왜 강해졌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좀 해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의 경제의 공부 이야기에서도 제가 왜 자리가 중요한지 알려드렸고, 특히 월봉의 위치가 좀 높은지 낮은지에 관해서, 내가 중장기를 할 수 있는지, 또는 트레이딩으로 접근해야 되는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이번 영상은 이제 다른 거보다 2차전지가 많이 밀려서 고민이 많으시죠, 그죠?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 자리들은 깨고 있나, 이제 그런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2차전지 관련 다 월봉 바닥에 있다고 그랬죠, 그죠? 엄청 막 고점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닥권에서 두 달 전에 좀 떴다가, 이제 세 달째, 이번 주 좀, 조정이 좀 세게 들어왔습니다. 여러 가지 좀 악재들이 많이 있었죠, 그죠? 포스코 퓨처엠, LNF, 또 뭐, 그, 여러 가지 뭐 계약권에 대한 이런 LG 솔루션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밀리긴 했는데, 결국 자리들이 월봉 해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막 이제 와서 무서워하거나 그럴 일은 별로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단지 중요한 건 단기적인 주세들은 깨놨죠. 단기적 깨놨는데 이게 과연 반등할 만한 위치들에 있는지 이것도 좀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월봉 H에 대해서는 알려드렸었는데 이따가 한 번 더 알려드리고, 우리 미증시를 통해서 바라보는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좀 보려고 그래요. 사실 꼭 그런 건 있어요. 미증시가 강하다고 그래서, 미증시 어떤 섹터가 강하다고 그래서 반드시 다음날 우리나라 그 섹터가 뛴다는 보장은 없어요. 즉 주식이라는 게 내가 내일 내일모레 태어나지 않은 이상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채널 리딩 채널이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뭐 2차 전지가 앞으로 엄청나게 뛴다든가 원전주가 뛴다든가 반도체가 올라간다든가 이런 건 미리 알 수 없어요. 단지 그렇게 될 때는 중요한 자리들을 돌파해주고 또 안착하는 자리들이 있는데, 그런 자리들을 볼 줄 아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면 이게 제주반도체인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지금 보니까 제주반도체가 여기에 있지만 야, 여기서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이런 생각 드시죠? 마찬가지로 한미반도체도 지금이야 여기 있지만 제가 얘기할 때가 여기였었거든요. 자, 여기서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미 좋은 수익권이니까. 자, 노타죠, 그죠? 노타도 제가 여기서 얘기해 드린 거니까. 지금이야 여기지만 여기서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지금, 그죠? 근데 이런 자리들은 이미 다 얘기해 드렸어요. 보면 나의 경제, 나의 공부 이야기에서 한 종목이 아니고 한 200개 가까이 되는데, 지금도 이 새롭게 공부해야 되는 반도체 종목들 보면 저러한 위치를 갖고 있는 지금의 노타의 이런 위치. 자, 보는 게 중요하죠. 노타가 지금 있는 이런 위치를 갖고 있는 걸 볼 줄 아는 눈이 중요하고, 제조반도체 이런 수두룩 끼어진 반도체 중에 이런 데 있는 애들, 이런 종목들을 제가 다 올려놨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하시고, 가족분들도 좋죠. 우리 공부한 종목들인데 대단합니다. 저렇게 좋은 위치에 있는 친구들은 반드시 보셔야 되고, 앞으로도 꾸준히 저런 종목을 찾아내기 위해서 시장이 끝나면 공부를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나의 경제, 나의 공부 이야기에 잘 올려놓기도 합니다. 자, 그럼 2차 전지는 과연 어떠냐는 거죠. 이럴 때 미국의 그 미증시의 흐름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미증시예요. 미증시의 특징주를 몇 개를 보면 가장 강력하게 많이 올라간 친구 중에 하나가 바로 원전하고 ESS인데, 그리고 반도체 말할 것도 없지만 ESS의 대표적인 주식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플루엔스 에너지예요. 보통 우리가 3번 차트라고 말해주는, 즉 추세 전환과 턴이 됐을 때 장기 추세, 그러니까 꾸준히 이제 추세가 우상향, 내가 사는 주식이 지금 추세가 우상향인가, 이걸 보여줄 때는 반드시 60일선, 가장 긴 이동 평균선을 봅니다. 이걸 얼마나 잘 따라 올라가냐가 중요해요. 일봉에서야 흔들릴 수 있지만 자리를 깨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작은, 그러니까 좀 더 단기적인 신호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일봉에서 60일선이 쭉 우상향 타고 있을 때, 일봉에서 5일선, 뭐 11선, 21선 이런 친구들은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60일선이 따라갈 때 21선 같은 친구, 조금 더 긴 장기 이동 평균선들은 이렇게 좀 부드럽게 따라 올라가게 돼요. 이 상태에서 5일선만 떨어졌다 깼을 때, 여기가 3번 차트라고 잘 알려드리거든요. 플루엔스 에너지 같은 경우 월봉 H를 보면 이제 매물대가 앞전에 여기에 있죠. 그죠? 이렇게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그 자리, 그러니까 주식이 장기적인 추세에서 절대 깨지 않아야 될 자리가 5개월 선이에요. 에코프로는 아직 5개월 선을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장기적인 추세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일봉에서의 변화, 그러니까 프레임은 가장 장기적인 프레임, 월봉에서의 큰 프레임은 우상향을 유지해주고 있고, 가장 작은 프레임 일봉에서만 흔들리는 거거든요. 이때 장기적인 추세를 깨지 않는 게 중요한데, 플루엔스 에너지는 깨지 않고 있죠. 일봉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앞전에 매물대가 여기에 있어요. 만약에 플루엔스 에너지가 이렇게 24달러를 뚫고 나갔잖아요. 이 친구 어디 갈지 모릅니다. 굉장히 강해진다라는 거죠. 이러한 현상은 많이 나와요. 단 내가 매수할 때는 눌림목에서 돌아 나갈 때 거래대금이 터질 때가 중요한데, 60일선을 찍고 잘 돌아 나가죠. 플루엔스 에너지가. 그러면서 어제 20일선 뚫었습니다. 자,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죠. 이건 3번 차트예요. 20일 뚫어줄 때.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주식으로 현대무역사만 예를 들어 볼게요. 저런 자리들이 물론
차트가 똑같다고 그래가지고 반드시 저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주식은 배워야 되죠. 21선을 뚫어줄 때 폭발적인 이력, 즉 3번 차트가 완성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 현대우주 자체도 이미 60일선이 꾸준히 우상향이었지만 이게 3번 차트가 되면 추세가 턴이 되는 거예요. 일봉에서. 이 상태에서 현대우주 쭉 날아가 가지고 앞에 있는 변곡점 뚫어졌을 때 제가 현대우주는 이제 꾸준히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알려드렸거든요. 결국 이만큼 올라갔어요. 부럽죠? 그죠? 나의 경제 공부해야 게 다 있어요. 여기서 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아까 알려드린 노타나 제주반도체 그런 자리가 되죠. 이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해야 됩니다. 즉 플루엔스 에너지가 앞으로 뛴다 올라간다 떨어진다? 그런 건 저는 모르겠어요. 단지 61선을 잘 타고 올라간 상태에서 21선을 뚫어놨기 때문에 지금부터 21선만 하면 돼요. 근데 이 친구만 이렇게 된 게 아니죠. 월봉에서 장기추를 유지해주고 있는 블룸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봉에서 보면 5개선 회복해주려고 하고 있죠. 중기추세는 뚫었습니다. 그럼 일봉에서 보면 역시나 이 3번 차트가 만들어졌죠. 물론 61선 여기서 깨서 이렇게 쭉 무너졌으면 이제 ESS 쪽에서 이제 블룸에너지는 이제 뭐 좀 많이 떨어지겠구나 했는데 결국 21선에 올라타면서 3번 차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블룸에너지 또한 이렇게 21선만 아끼면 좋은 자리가 되죠. 특히 월봉에서 5개월선 회복해주면 굉장히 강해져요. 잘 보셔야 되고. 그 지휘번호바도 마찬가지로 일봉에서 보면 21선도 안 깨고 특히 지휘번호바가 앞에 있는 매물대를 이탈하지 않고 있어요. 그죠? 올려놨고 특히 지휘번호바도 마찬가지로 693달러 여기를 뚫고 나가게 되면 월봉에서 5개선을 이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인데 자, 마찬가지로 월봉에서 5개선 위에 있죠. 자, 일봉에서 보면 60선까지 뚫어줌으로 인해서 흐름이 좋아졌고 자, 넥스트 에너지도 20선 뚫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 뭔 얘기냐면 미국의 ESS 관련주들의 흐름이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눌림목에서 돌아 나간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게 있죠. 그죠? ESS만 그럴까? 실질적으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뛰었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라든가, 그죠?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굉장히 강하죠. 이는 AI가 거품이 아닌데, 버블이 아닌데,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AI가 버블이 아니다 보니까 마이크론 주가가 계속 뛰면서 그죠? 반도체가 뛰면서 반도체 수요가 더 좋아지겠는데 물론 당연히 디램 가격이나 이런 가격들이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도 한몫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AI가 버블이 아니고 AI 시장이 계속 커질 것 같으니까 반도체가 커지는데 AI가 전기 잡아먹는 하마라고 그랬죠,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전기 잡아먹는 하마다 보니까 당연히 ESS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앞으로 ESS 시장은 더 커지겠는데 특히 데이터 센터하고도 연결이 돼 있죠. 이러한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 하마가 있다 보니까 전기를 많이 생산해야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S30의 관련주 중에 대장주인 뉴스케일 파워까지도 떴습니다. 물론 뉴스케일 파워가 전체적으로 추세 전환을 해준 건 아니에요. 아직도 멀었거든요. 대신에 여기 60일이 꺾여 있잖아요. 이렇게 장기 추세가 이미 깨졌죠. 근데 일봉에서 20은 뚫어주면 강해질 건데 월봉에서 이제 바닥 찍을 만큼도 찍은 상태예요. 물론 아직 바닥이 어딘지는 몰라요. 추세가 아직 깨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흐름은 이런 거죠. 흐름은 반도체가 살아나면 당연히 AI가 거품이 아니게 되는 거고 그럼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게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전력 설비라든가 전기에 관한 이슈가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금요일에도 뭐 대한전선 같은 게 움직였죠. 그럼 당연히 에너지 ESS 저항장치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죠. 그럼 ESS 저항장치 하는 일이 누구예요? 바로 2차 전지죠. 그죠? 그럼으로 인해서 ESS에 미국의 주식이 떴다는 얘기는 이렇게 보시면 플루엔스 에너지 같은 경우 보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이 친구 어제 하루에 막 16%째 떴으니까 블룸 에너지 이런 친구들이 2차 전지에 혹시나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판단할 수 있어요. 단 이런 게 있죠.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는데 우리나라 2차 전지는 지금 엄연히 일봉에선 우하향 중이에요. 그죠? 그런데 ESS가 띵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미증시 ESS 띵으로 인해서 만약에 내일 움직인다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면 포스코 퓨처에 밀릴 만큼 밀려서 그러니까 20개선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하필 20개선까지 밀렸다가 전유수가 뜨면서 이렇게 좀 올라갔네? 야, 그럼 역시나 추세를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에코프로도 장기적인 추세를 5개월선을 깨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 역시나 올라가주면 장기적인 추세는 변함이 없구나. 단지 최근에 근간에 나온 악재 때문에 살짝 조정이 들어온 거거나 이렇게 생각할 테고 또 하나가 60일선도 안 깨고 있는데 60일선 안 깬 상태에서 양봉이 뜨기 시작하면 반드시 전유수가 뜨죠. 에코프로비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봉에서 20일선 안 깨고 있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죠. 단지 LG 엔솔이 지금 근처에 있는데 여기서 반등해줬다. 그럼 아마 자 뉴스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했죠. 그죠? 자 뉴스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만약 이 상태에서 내일 같은 2차전지가 다 반등을 했다. 그럼 제가 기자라면 제가 만약에 경제부 기자야. 그럼 저는 어떻게 쓸 거냐면
미국의 ESS 관련주가 많이 올라왔는데 역시 ESS 시장은 견고하고 이 부분이 2차 전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우리나라 2차 전지가 반등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떨어졌다. 미국의 ESS 관련주들이 이제 저렇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일 올라갈 떨지 모르니까. 그럼 제가 기자라면 그렇게 쓸 거예요. 아직은 EV 캐즘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하다. 단, 내년에 ESS 시장이 올해 ESS 살아날 거기 때문에 좀 잘 버텨주고 이렇게 기다리면 결국은 반등의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쓸 거예요. 왜냐하면 떨어지고 올라가는 건 모르겠지만 우리가 2차 전지를 보는 자리가 이런 데가 아니죠. 지금. 높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데서 하면 안 돼요. 지금 로봇주 막 반도체 1위거든요. 근데 반도체가 사실 여기 있는지 여기인지 모르는 것 뿐이지, 아직은 추세를 안 깨고 있으니까. 단지 우리가 보는 자리가 제가 봤을 때가 바닥부터니까 당연히 좀 수익권에 있는 거고, 당연히 이렇게 바닥에서만 있으면 되죠.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적 포지션을 가진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ESS의 그 강한 상승으로 인해서 어떤 아직 AI, 그러니까 2차 전지도 AI 쪽에 연결했다고 보시면 돼요. 큰 흐름으로 보면. 만약에 내일 반등해 준다면 저런 것 때문에 뛴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일 2차 전지가 반등해 준다면 아마 그런 기사가 저녁 때 많이 나올 거예요. 당연해요. ESS 관련해서 역시나 2차 전지 아직도 모멘텀이 살아있다.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뭐 제가 기자라도 그렇게 쓸 거니까. 그런데 중장기 자금을 가지신 분들은 이 자리에서는 뭐 별로 크게 본인이 2, 3년 각오할 것 같으면 바닥부터 사면 돼요. 그냥. 이런 데는 아니에요. 이런 데 물려가지고 2, 3년 각오하는 거랑 이게 바닥에 섰을 때 2, 3년 각오하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내가 주식을 어디서 처음에 진입을 했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 채널은 원체 원룸 바닥주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바닥주의 위력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단 내일쯤은 하루쯤 좀 기대할 수는 있어요. 단지 밀리면 뭐 기다리시면 되고, 단지 이제 트레이딩 하거나 들어가실 때 거래대금 터지는 거 확인하고 이렇게 3번 차트 뭐 60에서는 회복해 준다든가, 포스코 표체엠이 에코프로가 60은 깨지 않은 상태에서 5일선이 올라타다든가 이렇게 봐야 진짜 일봉에서 추세 전환가 턴이 됐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다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뭐 지금 이 바닥에서 건드려야 뭐 크게 뭐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공포감이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단지 문제는 이제 예전에 고점에 사신 분들이 문제인데, 앞으로는 이렇게 고점에 사지 말고 꼭 그런 습관들을 꼭 버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남은 시간 좋은 시간 보내시고, 아까 제가 나의 경제 나의 공부 이야기에 금방 알려드린 대로 굉장히 반도체가 강하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종목들 중에 이렇게 노타 이런 자리들 부럽지 않아요 이거? 야, 여기 샀어 얼마나 좋았을까 이죠. 제조반도체 이런 자리, 지금 반도체 종목들 중에 이런 자리는 애들 수두룩해요. 그래서 나의 경제 공부하기에 다 올려놨으니까 한두 종목이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우리 리딩 채널이 아니에요. 어떤 종목이 뛸 줄 올라갈지 몰라요 저도. 근데 이런 차트 패턴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반드시 공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다 올려놨으니까 꼭 오늘 시간 내셔서 공부하시고 다음 주에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